생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세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차이는 크게 세 가지 환경 요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앞서 문명을 일으키고 세계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과 가축화할 수 있는 온순하고 성장이 빠른 동물이 많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토양과 기후라는 밭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곧 종자가 번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물 종자가 있어도 열대 정글이나 사막에서 재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지리적 측면인데, 대륙의 모양이 동서 방향으로 긴지 아니면 남북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축과 작물의 전파, 인간의 이동과 확산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의 모양의 차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서의 폭은 경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한자 경자는 천이나 그물을 짤 때 세로줄에 해당하는 날씨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도를 나타내는 선인 경선 역시 북극에서 남극을 연결한 세로선이 됩니다. 영국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점 0, 본초 좌우선으로 잡고 동쪽의 지중해 인도 방향으로 가면 동경, 반대인 대서양과 미국 방향으로 가면 서경이 되는데, 각각 180도를 돌아 만나는 반대 방향, 동경 180도이면서 서경 180도가 되는 곳이 날짜 변경선의 기준이 됩니다. 위성 지구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북극점에서 보는 각도로 영국 방향으로 가는 빨강 점선이 경위 영도인 본초 좌우선, 태평양 방향으로 가는 파란 점선이 180도 선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경도는 동서를 합쳐 360도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본초 좌우선을 다시 한번 보면 북극점에서 그린위치 천문대 아프리카 서부로 지나갑니다. 끝으로 반대편에 180도 선을 보면 북극점에서 두 대륙 사이인 베링 해협 중간에서 유라시아 대륙 방향으로 약 500km 지점을 통과해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는 동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섬나라인 투발루 동쪽 약 87km 이상을 통과해 남극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이해를 위한 내용이고, 결론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면서 낮과 밤의 변화, 즉 시간 변경이 진행되지만 경도의 차이 그 자체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란색이 경선 180도와 빨강선인 날짜 변경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인 시간은 국경과 문화권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인데요. 180도의 반대쪽인 날짜 변경선 기준 12시간 차이 나는 영도인 본초 좌우선 시간선은 태평양을 통과할 날짜 변경선보다 복잡한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서 아예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와 무관하게 노르웨이 서편을 지나 서유럽 해안선을 감싸고 지중해 입구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한 후에 모로코 해안을 감싸고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나이지리아 해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도를 볼 텐데 역시 한자 풀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자는 날실 경자와는 반대로 천이나 그물을 짤 때 가로줄에 해당합니다. 에콰도르에 속하는 찰스 다윈으로 유명해진 갈라파고스 제도를 지나는 위도, 영도인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점인 90도까지 가로로 나누고
남쪽 역시 90도까지 나눕니다. 총균세의 표현대로 하면 횡축에 해당하는데 위도 유선중심선이 적도는 태양열이 지구에 닿을 때 둥근 지구의 특성상 적도 부근은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어 기온이 많이 올라간 반면 위도가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열을 받는 면적이 넓어져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 영향으로 바람의 변화도 생기고 바닷물도 기온차가 생기는데 적도 부근은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바다 전체에 에너지 평형을 이루려는 속성 때문에 중위도 지역을 거쳐 극지방 가까이까지 흘러갑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도,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은 태양이고 위도는 그것을 반영한 1차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도에 가까운 싱가포르는 늘 여름과 같은 기온이고 북위 34도 근처인 해남은 평균 영하 1도에서 30도로 연평균 폭이 31도, 북위 60도 근처인 러시아의 오호츠크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연평균 폭이 41도까지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경도는 약속의 개념, 상대적 의미인 시간 변화에만 영향을 준 반면 지구 공전과 관련이 있는 지축과 위도는 인간의 삶, 식물과 동물의 생존, 식량 자원 등과 직결되어 있어 문명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결정 요인, 위도와 경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천문 1과 천문 2, 그리고 해류를 포함한 기후에 대한 내용은 편견을 뒤집는 기후 1, 2편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위도 해설을 위한 개념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도와 경도 이런 특성을 배경으로 제레드 다이먼드는 대륙의 이동축이 횡이냐 혹은 종이냐에 따라서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대륙별 종축과 행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종축, 즉 남북의 거리는 북극해에서 인도와 대륙, 남단을 기준으로 약 7,000km인 반면 횡축인 동서 길이는 초원의 루트를 기준으로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아무르강 하류까지 약 11,000km, 아프리카 종축은 알제리 수도인 지중해 항구 도시 알제에서 남단의 포트 엘리자베스까지 약 8,300km, 횡축은 대서양의 세네갈 다칼에서 홍해 입구인 지부트까지 약 6,500km, 아메리카 종축은 북극해인 캐나다 맥킨지강 하구에서 아메리카 남단까지 약 14,500km, 횡축은 태평양의 칠레 수도 리마에서 대서양의 브라질 라타우까지 약 4,700km. 참고로 아메리카 종축의 이동 거리는 중앙아메리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6,000km가 됩니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종축의 길이를 유라시아를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는 119%, 아메리카 대륙은 2배 이상인 207%가 됩니다. 이번에는 종축에 이어서 대륙별 면적을 비교해보면 5,475만 9천 제곱킬로미터인 유라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55%, 아메리카 대륙은 78%로 면적 대비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길이, 위도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토 최북단은 북위 71도, 최남단의 프로드 곳은 남위 54도로 혼국 기준으로는 남극 대륙까지 약 10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장벽에 의한 문명의 이동과 발전의 제약 요인 외에도 추가적인 장벽은 만년설까지 있는 높고 긴 산맥, 이어서 낙타가 없으면 건너기 힘든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보다 더 어려운 지뢰밭이 남아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보면 김병만이 가장 힘들어하는 열대 우림인데요.
아나콘다 등 초대형 뱀과 맹수, 이들보다 더 치명적인 개미, 흡혈 거머리, 독충, 말라리아 모기 등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해충들과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늪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정글입니다. 반면 인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나무, 통나무, 갈대, 가죽 등을 이용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배를 만들어 큰 호수와 강 등은 육상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했고, 심지어는 해류 등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도 항해했는데, 폴리네시아인들은 물결의 흐름 등을 가지고 300km 거리에 있는 섬의 위치도 파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굳이 항해수를 언급한 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고대인들의 역량을 섣부르게 재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해수면 현재보다 약 120m 낮아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한반도, 서남해가 육지던 시기에 아프리카를 출발한 인류가 큰 장엽 시한선을 따라 횡축으로 신속하게 한반도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나, 몽골 기병들이 횡축으로 7,000km 이상을 신속하게 이동하며 유린할 수 있었던 반면, 원나라가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도차가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 정복이 실패했던 요인도 기후 환경의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위와 저지대의 폭우, 산악 밀림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말라리아와 댕기열, 이질 등 풍토병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0만 명을 넘어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대륙은 남북의 폭이 기본적으로 넓지 않고 장벽이라고 해도 우회가 가능한 히말라야와 파미르, 천산산맥으로 이어지는 줄령과 타클라마칸 고비사막 벨트인데,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륙 동부에 고원 지역을 제외하면 중간에는 폭이 1000km 내외의 열대 밀림이 가로막고, 그 북쪽에는 남극 대륙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서 5600km, 남북 1700km의 사하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 열사의 땅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기후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북부와 중남부의 교류마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 남단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아메리카의 밀림을 통과해야 하고, 이어서 남북폭이 수천 킬로미터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합친 인도와 대륙보다 30%더 넓은 아마존 정글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장고원보다 넘기 힘든 바로 이제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밀림 지역 외에도 독립적인 지각판인 남아메리카 대륙은 안데스 산맥이라는 하늘벽이 있습니다. 길이는 최소한 7,200km에서 8,000km 사이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부와 서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벽이 거의 카리브해부터 시작돼 있어 중앙아메리카에서 남진할 경우 아마존 분지보다는 태평양 방향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은 지형인데, 평균 고도가 4,000m인 안데스 산맥에서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서쪽 지역은 페루 해안 전체에 걸쳐 있는 2,000km의 세추라 사막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1,600km의 아타카마 사막이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청장고원 다음으로 넓은 티티카카 호수를 품고 있는 알티플라노 고원은 폭이 700km까지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폭이는 도분초 좌표와 십진법을 하는 소수점 좌표가 있는데, 이후 소개할 때는 소수점 좌표로 소개하겠습니다. 소수점 좌표에서는 서경은 W 대신 마이너스를 붙이고, 적도 아래 지역인 남이도는 S 대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인류의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인 대륙별 위도폭을 정리하면
유라시아는 70도에서 8도까지 78도, 아프리카 대륙의 폭은 총 71도, 남아메리카는 127도로 유도폭은 유라시아가 아프리카보다 컸으나 이동 난이도,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하면 유라시아는 두 대륙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사에서 유도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봤기 때문에 한민족과 관련된 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본 내용은 면적만 알아도 한국사가 달리 보인다에 이은 후속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면적에 대한 영상에서 한민족 국가의 강력과 간접 통치 지역 그리고 영향권을 합산했는데, 한반도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경북